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한동훈 이슈 때문에 그냥 모든 언론이 난리가 났는데 차분하게 목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도저히 누님께서 첫 글을 써주셔서 힘이 납니다. 사필기정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오늘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네, 사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방송 26년 1월 29일 방송. 제명된 한동훈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본인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나?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썸네일로 쓴 거는 한동훈 제명 기자회견, 아주 짧은 기자회견인데 좋은 정치 열망 꺾을 수 없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서 쇼츠 영상 만들어서 올린 영상입니다. 그리고 포부도 당당하게 김민수, 장동혁, 송원석을 유시로 했고 뒤에 신동욱도 보이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자르고 왔다. 마치 개선장군, 점령군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오늘 한잔 하지 않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어? 그러면서 축제,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만도 하죠. 한동훈 같은 거물을 갖다가 잘라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1년 전, 그것도 최근 게 아니라 1년 전 단계 논란으로 잘라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상황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번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도자료가 뿌려졌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보도자료, 국민의힘 제265차 최고위원회 결정사항, 그리고 당원 징계, 대상자 한동훈 67년생, 의결 내용 제명. 근데 특이사항은 뭐냐면, 뒤에 직책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한동훈 당원이라든가 정말 그냥 한동훈이야. 6, 7년생 한동훈이야 그냥. 그리고 의결 내용은 제명이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게 뭐예요? 한동훈의 어떤 지위도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한동훈에 대해서. 당대표, 이런 거를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과정 중에서는 어쩌면 유일하게 우재준 의원만 지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대개 왜 최고위원회를 맨 처음에 이제 기자들한테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한테 오픈했을 때, 오로지 누구만 반대를 했느냐,
우재준 의원이 대놓고 거기다가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 이겁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앞에 얘기도 있고 뒤에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장면만 구절만 빼왔습니다. 반면에 조광한 이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그랬죠. 장동혁이 지명한 최고위원. 자, 조광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동훈은 뭐냐? 악성 부채다. 그러니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사에 보면은 우재준 의원이 뭐 비공개로 돌린 다음에 그다음 이건 이제 공개니까 우리가 이제 영상에 있는 거고 비공개로 들어간 다음에 나는 반대한다 하고 그냥 나왔대요. 기사에 보면 반대한다 그러고 거기 계속 앉아 있은 게 아니라 의사 표시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언론이 지금 조명하고 있는 최고위원의 개인 아닌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 요건 이제 김민수가 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그 사건, 그렇게 막, 친인척 동원해갖고 글 쓴 그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 종원, 가족도 구분 못하는 고슴도치. 악성부채 정리해야 된다. 종원은 아까 얘기했죠. 찬탄에 대한 보복이다. 잠깐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7대 1대 1, 9명이 그렇게 투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7대 1대 1이 됐습니다. 그 1이 반대 1은 우재준, 그 다음에 기권 1은 양양자. 그런데 이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 야양자는 그냥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야양자를 갖다가 뭐 친한동훈 우리가 왜 이거 뽑을 때 당대표 선거하고 최고위원 선거할 때 뭐 야양자가 한동훈 편이니까 야양자를 밀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야양자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를 갖다, 뭐, 기사가 되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자면, 기사가 왜 정확하다고 얘기하냐면, 기사는 활자로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이게 활자로 박아 나오는 거는, 만약에 이 기사가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정보도 기사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자로 박은 기사가 가장 정확도가 높다. 자, 기사에 보면 이렇게 국힘 친한계 의원 한동훈 지도 뭐 사퇴하고 있다. 이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반대 의사를 표한 뒤 자리를 떴고 여기 보면 이제 계속 안 앉아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자리를 떴고 나머지는 거수로 찬성 의사를 밝혀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제명이 확정됐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수하고 조광한이 볼 때는 뭐예요? 양양자는 찬성인 거야. 아니 그렇게 전했대잖아. 이렇게 이 활자로 박은 게 제일 정확하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 전했다고 그러잖아. 찬성 8에 반대 1명. 그럼 야양자가 찬성 8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김민수하고 조광안이 기자들을 만나서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양자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오늘 선택은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권은 거수 표시가 없었다며 자신의 입장은 찬성이 아닌 기권이다. 라고 굳이 자기가 찬성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쪽도 갈 수 없고 저쪽도 갈 수 없어 갖고 기권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쪽도 갈 수 없고 저쪽도 갈 수 없을까요? 아니, 보세요. 장동혁을 갖다가 거스려서 반대를 하자. 우재준 쪽에 가서 반대를 하자니 아니 공천권은 장동혁이 주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도 뭔가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행자도. 예? 근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그러면 왜 또 찬성은 못 하느냐? 판이 이게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한동훈이 보통 한동훈입니까? 한동훈이 지금 그 한국 정치 이슈에 지금 복판에 서 있는 게 한동훈 아닙니까? 야, 이게 판이 홧가닥 집어갖고 한동훈이 이게 힘을 갖는 때는 자기 또 공천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동훈을 밀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좌우간 에이 모르겠다 기권 에이 모르겠다 기권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성격대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얘기했죠.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묻어 나온다. 아, 정두전님, 돌아가는 소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쓰레기통에 넣어 소각해야, 보수가 산다. 쓰레기통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좀. 블루마운틴님. 기권이나 찬성이나, 아니면 반대표를 더 써줘야지. 그걸 변명이라고.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아니, 김민수하고 조홍환은 찬성했다고 얘기하는데, 양자가. 찬성했대잖아. 여기 찬성 8. 이걸 갖다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김민수하고 조국환이 찬성 8 반대 하나, 반대는 우재준 하나. 예, 이렇게 기자들한테 전했는데, 양자가 굳이 그거를 갖다가 또 기자님들 사실은요, 제가 찬성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반대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기권했어요. 예, 그렇게 밝혔다는 거죠. 참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 게 자꾸 정치를 갖다가 코미디장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압도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 효력은 그냥 결정하자마자 바로 나는 거니까 오늘부로 이제 한동훈은 국힘의 당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갖고 여기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분들은 정말 뭐 알터니가 빠졌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체증이 내려갔다고 그래야 되나? 그동안 한동훈이 눈에 가시고 이렇게 뭔가 고구마 100개 먹었죠. 꽉 막혀 있었는데, 야, 드디어 잘랐구나. 하니까, 여기 보세요. 박성민. 장마리오 승. 브리던 스텝에게 쫓겨난 한동훈. 이 브리던 스텝이라는 건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 시절에 스텝으로 있었다는 얘기로 이제 브리던 스텝,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속보. 장동영 복귀한, 국민의힘 당대사태 한동훈 결국 제명. 국힘 한동훈 제명, 장동영 지도부 좀 친한 게 우재준만 반대했다. 여기도 우재준만 반대했다고 나오잖아. 야영자, 다들 그래. 네가 네 본심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잊지 말자. 요거는 이제 그 뭐죠? 위드훈이에 오른 걸 제가 캡처한 건데 한동훈 대표 재용 조치 국힘 최고위원회 하고 8명이죠. 거기 야영자가 들어가 있어요. 우재준만 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잊지 말자 8명. 지금 요렇게 자, 여러분 이제 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한동훈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또 이 중요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는 건 역사의 기록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항상 방송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쇼츠 영상으로 항상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쇼츠 영상 뭐 1분 미만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는 한 2분 정도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혔는지 그 말 빠른 한동훈 아닙니까? 예. 아주 천천히, 천천히, 얘기, 뭐, 문장은 몇 개 안 되는데, 얘기를 갖다, 본인도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제명을 결정하리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요거 만든 영상이니까 한번 그 한동훈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했습니다. 결정은 오전 9시.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거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행동이 주목받는 사람이 명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아주 짧은 기자회견이죠. 한 2분, 2분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다음 화두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네, 그렇게 하고 한번 다음 화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동훈 이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면 과연 한동훈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갖다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장안의 모든 화두가 한동훈이 돌아온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도대체. 지금 이제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 좀 해봅시다. 지금 제가 그 언론에서 일단 나온 얘기는 다 종합을 했어요. 제가 하나하나씩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네, 유치원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씨 아줌마는 이리저리 눈치로 삼성 임원도 되었나 봐요. 글쎄 말이요. 이제 찍을 일이 없어서 좋네요. 우재준도 조금 모자랍니다. 어차피 최고위원회 대세 기운 거 장돌 니까지 건 뭔데? 당을 수렁에 집어넣고 너만 살래? 죽으려면 나 혼자 절벽에서 뛰어내려 하면서 난리 쳐야지. 그게 젊은 맛이 아닌가요? 점잖잖아요. 아니, 그건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제명윤리에서 제명했을 때 정말 친한계는 사람이 어느 사람 하나 장동익 멱살을 잡고 우리 주군의 정치 생명을 갖다가 네가 끊어 하고 싸우는 놈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장성철 소장의 증언이었습니다. 네, 잘 보고 있어님, 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이성희님, 야양자, 다신 한동훈 옆에 못 오게 해요. 배신자, 야양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야양자의 그런 성격을 좀. 김영희님, 앞으로 전향자라고 그러네. 전향자. 그 여자 관심도 없지만 육칠생 감독님 국짐 최고위원 우재준 빼고 장돌 홍의원과 함께 저것들 아작날 때까지 박제합시다. 석자님 신동욱 정치인으로서 신이 완전히 잃은 자 장동혁과 정세명 끝이다. 정말 제가 이 언론인 중에 실망한 사람은 신동욱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TV조선 할 때 그렇게 정말 정의롭고 호기롭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몸이라도 던질 듯이 그렇게 논평을 하더니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영희님, 동욱성국 예찬, 도영민수 재원, 꼴통들, 술고래들. 아, 이분이 좀 아시나? 술고래라는 걸 아시네요. 제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예, 육천 생한동님, 돌아온다는 것은 꼭 국집의 복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보수품으로 돌아온다. 국짐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극우 사이비 집단인데 한동훈표 신당, 합리적인 중도개혁, 진짜 보수의 품으로 컴백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게 뭐 우리의 기도 제목이긴 하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자님, 야영자, 참 사람으로 쓰레기 같다는 표현 하고 싶네요. 김영희님, 국힘 당원당규, 이승만 공국, 박정희 산업화, 집어넣는 나네요. 구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 다 끌어모아 합당할 모양입니다. 새 방문 원내 의원들이 한 발 물러섰듯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자기들만의 성 안에 갇혀서 왕놀이 하려나 보네요. 김영희님, 예, 저도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승만은 우리나 이승만 알죠? 박정희, 우리 시대의 사람이죠, 박정희는. 지금 20대, 30대가 박정희 아나요? 우리 애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도 모르는 것 같아. 이승만, 박정희, 아니,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우들이 발상이 참, 그렇다. 극우답다. 신무자님, 한동훈 화이팅. 이윤정님, 어떻게 돌아온다는 걸까요?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요거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양희님, 대선 때 야영자 본인 알리려고 한동훈한테 왔고, 최고위원 때 도움받고, 이젠 갈아탔네. 그러게 말해요. 양희님, 그분은 버려야 할 듯. 예, 석자님, 공감합니다. 현 국힘을 마감이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 추석이 진짜 보수 재건을 뜻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하나씩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을 채창에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결의가 17분 만에 그냥 정광석화 같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땡땡땡 쳐갖고 17분 만에 제명 의결 이렇게 해갖고 제명당 한동훈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돌아올 거냐?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의다. 제명할 수 있어도 좋은 정치에 열망을 못 건넌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돌아온다는 걸까? 첫 번째, 첫 번째 질문. 오늘 많은 언론에서, 많은 패널과 많은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 얘기를 했어요. 왜? 오세훈 시장이 어제만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아, 지금이라도 만나서, 어쨌든 풀어라. 포옹하고 풀어라. 술 한잔하고 풀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오세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죠. 오세훈은 정말 오세훈답다. 보수, 새 보수계, 예, 이 바른미래당의 기질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김무성을 비롯해갖고, 김무성, 유승민, 그 다음에, 오세훈, 네, 이준석, 다, 그 계통 아닙니까? 바른미래당. 자,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갑자기 오세훈이 오늘 뜬금없이 장동혁 사퇴해라. 이렇게 나왔네? 여러분은 그걸 갖다가, 그걸 보고 봐라. 오세훈도 지금 언론에 다 스탠스는 그거예요. 그거는 뭐 여권이고 야권이고 하지 봐라. 아, 오세훈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쓴 거 아니냐. 오세훈, 장동영 물러나라. 기어이 자멸의 길로 당을 몰아넣어 당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 위한 사당화 제1야당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또 그걸 갖다가 너무 기뻤는지 박상수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캡처를 해갖고 들불처럼 일어나 장동혁을 사퇴시키자. 31일 이번 토요일 날 모인다고 그랬죠? 책임당원 수십만 명의 함성으로 당사를 포위하자. 우리가 당의 주인이다. 이렇게 흥분된 일. 여러분 오세훈의 이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게 아, 예, 양이님 맨날 쫓겨나요. 최성년님, 국민의힘 정화가 1단계. 결국은 대한민국 정화는 민주당 운동문의 한동훈의 실력을 믿는다. 양희님, 오세훈, 한동훈 이용하려고 양희 지금까지 입국 닫고 있다가 오세훈 수장님. 여러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지만 제가 느끼는 그 오세훈의 이 발언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장동영 물러나라죠. 이거는 왜 했을까요? 저는 오세훈이 이제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확신하냐? 자기 서울시장 떨어졌구나. 서울시장 안 되는구나. 서울시장 떨어졌구나. 서울시장 안 되는구나.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오세훈도 설마 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한동훈을 갖다가 자른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하다가 대충 질질 끌다가 어떻게 마무리하겠지. 했는데 그냥 확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오세훈이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서울시장 떨어졌구나. 서울시장 안 되는구나. 딱 느꼈죠. 왜 느꼈을까요? 여러분 오세훈은 세보수계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오세훈이 직감적으로 느낀 건 뭐냐? 오세훈은 지금 서울시장을 어떻게든지 되려고 지금은, 뭐,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될 수가 없죠. 이 상황에서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세훈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증거는 뭐냐? 자, 오세훈은 리얼미터를 믿지 않아요. 오세훈이 믿는 거는 이제 갤럽,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국힘 22%. 그러니까 이걸 뭐 서울이라고 칩시다. 예, 서울시장 선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평균적으로,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근데 서울이 의외로 또, 야당이, 그러니까 뭐야, 민주당이 셉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자, 오세훈이 바라본 건 뭐예요? 오세훈이 지금 자기가 다시 서울시장이 될 거라는 건 22% 보고 얘기한 게 아니죠. 지금 오세훈이 얘기한 건 보면 무당층을 보고 얘기한 거죠. 무당층을 믿는 거죠, 오세훈은. 근데 이 무당층은 누굴 지지합니까? 한동훈을 지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층은 국힘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은 표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긴 많지만 무당층은 어쨌든 간에 한동훈을 지지할 거다. 한동훈을 찍을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국민의힘은 뭐예요? 22%. 이게 극우들이니까 오세훈이 좋건 싫건 간에 무조건 우리 국힘의 후보 오세훈을 갖다가 찍을 거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그 합하면 어쩌죠? 합하면 49예요. 이긴다는 거죠. 예. 이렇게 표를 갖다가 계산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 한동훈이 잘려나갔습니다. 한동훈이 잘리면 무당층은 무조건 국힘 찍지 않습니다. 누가, 누가 나와도 국힘을 안 찍어요. 뭐 오세훈 아니라 오세훈 할아버지가 나와도 무당층은 그냥 더군다나 뭐 국힘, 저같이 국힘 당원도 찍겠습니까? 그냥 국힘 안 찍죠. 국힘 후보가 누가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오세훈은 딱 그 결정이 나는 순간에 서울시장 망했구나. 떨어졌구나. 딱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체계로는 이거 했다가는 서울시장은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당장 장동혁 내려와라. 장동혁을 바꿔야 내가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그냥 아니 그냥 내 얘기야. 이렇게 설명하는 패널은 하나 또 없어. 패널이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오세훈 정말 20년 이상 우리가 알아온 사람 아닙니까 오세훈? 예? 그 잘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서울시장이 되고 또 자기가 정말 자신감에 충만해갖고 그 급식 있잖아요. 급식 갖고 서울시장 그 자리 놓고서 그 땅 따먹기 하다가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어 그 얘기하면은 예? 급식을 갖다가 서울시장 직을 걸고서 땅 따먹기를 해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10년을 갖다가 무명실로 들어가다가 어떻게 지난번 운 좋게 서울시장 당선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오세훈의 오세훈이 왜 갑자기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발작을 했을까? 아니 그전까지는 뭐 야 그냥 끌어안고 술 한잔하고 풀어라 뭐 맨날 이렇게 물에 물 내가 어제 그랬잖아 이 사람 항상 물에 물 탄듯 술에 물 탄듯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근데 오늘 왜 갑자기 발작을 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제가 설명한 중도표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장 떨어졌구나 안 된다 이 발작을 갖다가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무슨 그게 있었을까요? 아 예. 서비스님 이제사, 예. 장완영님, 한동훈 지지합니다. 양희님, 박상수는 우리가 들불 모질이, 예. 최성년님, 오세훈은 타이밍을 놓치는 뒷북치기, 이젠 내 세상. 양희님, 그런가 보다. 오세훈 구가 아니니, 예. 유병선님, 한동훈 끝까지 응원합니다. 김영님, 오세모는 준떡이를 국힘에 끌어들여야 하는 것으로 보임. 처음부터 사퇴 요구를 했어야지. 신하세븐님,
와, 오랜만입니다. 신하세븐님.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한동훈과 함께 가야 되네. 우리는 끝까지 그냥 한동훈과 간다. 블루마운틴님, 오세훈 민주당보다 10% 이상 뒤치지니까요. 예, 이거 중도 없이는, 그러니까 아까 그 무당층이 있잖아요. 무당층이 찍어줘야 오세훈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무당층은 누굴 지지하느냐? 한동훈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물 건너갔구나. 오늘 발작을 했다. 제 해석이에요. 아무도 이런 해석을 하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목사동님,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신화세븐님, 다음은 없다, 야양자. 예, 예, 양이님, 공감해요. 이거 감사합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오세훈 서울시장 날라가. 아, 이제 끝났어요, 오세훈은. 서블님, 저도요, 후보 확정도 아닌데, 저렇게 말하는 게, 목사동님, 오세훈 눈치 보다가 타이밍 놓친 거죠? 그래도 같은 목소리를 내줘서 다행입니다. 린님, 야양자 다음에 없지? 양이님, 장대신 사퇴시키고 준덕이 끌어들이냐? 근데 준덕이가 오늘 서울시장 나가라고 하던데 수상해요. 은성님, 설마 제명할 줄. 육천생한동님, 오세훈도 끝났습니다. 오늘도 은근히 양비론으로 나오더라고요. 윤꼴통과 한 대표의 갈등은 그게 한 대표 잘못인가요? 꼴통의 일방적인 공격이죠. 계엄정국에서 선명성도 없고 고성국이 다음 타겟은 오세훈. 문제는 본선이 아니라 국짐 내 경선이 문제고 본선은 바랄 것도 없고 뻔뻔한 날씨 세우려고 그구들이 획책하는 것 뻔하고 본선도 힘들어지고 김영님 준덕은 꼬리가 9개들이 네, 정치판에서 야비한 술만 배운 듯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세훈이 오늘 뭐 얘기한 걸로 많이 화제가 됐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 그 다음에 당원 소환제 얘기도 나왔어요. 당원 소환제는 뭐냐면 국힘의 그 당원 당규상 당원이 당대표를 갖다가 여러분 당원 소환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장 소환제 그 선출직에 대해서 주민이 소환을 해갖고 재투표하는 거 그래서 재신임하는 거 그걸 소환제라고 그러잖아요. 국힘은 당원 소화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소화제로 장동혁을 끌어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원 소화제를 써도 소용이 없죠. 왜? 장동혁 대표를 제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 장동혁 대표도 그걸 몰랐겠습니까? 판사 출신인데 당원 소환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투표를 하잖아요. 재신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장동혁이 이기죠. 왜? 지금 현재 구성원이 누굽니까? 당원의 그 구성비가, 물론 저도 당원이지만, 제가 아무리 투표를 해도, 예? 아무리 장동혁을 갖다가 잘라야 된다고 투표를 해도, 더 많은 구구들, 그 2단 종파가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그 다음에, 정강훈의 사랑제일교회. 그 3개의 2단이 모인 구구 집단인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 구구 집단이 장동혁을 대표로 선출한 구구 집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당원 소화제 이게 자꾸 이렇게 희망 고문하시는데 그거 갖고 장벽을 끌어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투표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무소속 출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 자, 이제 언론의 이 무소속 출마의 이제 얘기를 듣자면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각자 막 의견을 내요. 어떻게 냈으면 좋겠냐. 자, 준석이, 채널A, 예, 라디오 정치식으로 나오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이죠. 자, 김성태, 내가 굳이 권한다면 인천 계양, 이 누구죠? 이재명이, 이재명이 있던데, 거의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인천 계양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그 지역에 가서 한판 붙는 게 제일 나는 의미 있다고 봐요. 좀 아프죠?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인천 계양을은요, 한동훈 할아버지가 가도 붙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니, 그 밭 자체가 그런 걸.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민을 바꿉니까? 그 주민 구성이 자체가 그런데, 거기는 누가 나가든, 뭐, 조국이 나가든, 뭐, 제가 무명이 나가도, 제가 민주당 이름 걸고 나가도 붙어요. 거기 나 공천을 안 주는 게 문제지. 민주당에서 무조건 공천 주면 누가 정말 핫바지가 나가도 붙는 데가 인천 계양을 아닙니까? 거기를 갖다가 한동훈 보고 나가라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조금 그때
좀, 열이 많이 올렸었거나 너무 추웠거나 날씨가, 좀 그렇습니다. 자, 조홍천. 자, 조홍천이 이제 유튜브 강펀치에서 이렇게 했죠. 국민의힘 텃밭에 예를 들면 대구시장 그런 쪽으로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가장 좋은 게 조국 대표가 아마 제공을 하고 나갈 거예요. 거기 따라 나가서 이기고 오겠다 하는 명분도 가지고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냐? 이게 제명 전의 얘기예요. 제명 전에 이렇게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자, 지금 오늘 제명되지 않았습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어디를 나가든지 간에 뭐 보궐선거, 여기 뭐 인천 개걸 보궐선거, 평택 보궐선거, 부산시장, 대구시장, 뭐 지방선거 나갔다 칩시다. 예, 붙었다 칩시다 이거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돌아올 수가 있나요? 잘렸습니다. 그 잘리면은 지금 어떻게 그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제명이 뭐냐? 제명이 의미하는 건 뭐냐?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출마가 불가능하다. 5년 이내는 재입당이 불가능하다. 예외가 있는데 최고위에서 승인 시에는 예외적으로 5년 전에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지방선거 6월 3일인데 그럼 뭐 재보궐선거를 하던 지방선거에 나가는 당선이 됐다 칩시다. 그리고 국힘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권력은 누가 쥐고 있어요? 그구들이 쥐고 있습니다. 전향길 고성국이 쥐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도혁은 핫바지라고.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 이 오늘 의결을 했던 이분들 있잖아요. 예? 이 7대 1대 1 이분들이 결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예? 아, 한동훈이 정말 출마하고 배지를 달고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받아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의결할까요?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 일이 없냐? 여러분, 그거들도 한동훈을 오늘 제명한 거는요.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아까 우재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보복이다. 무슨 윤석열에 대한 보복이다. 탄핵에 대한 보복이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 훨씬 더 깊은 차원은 뭐냐면 그것도 목숨을 건 싸움이다. 단순히 지금 뭐 윤석열 한풀이 하려고 김건희 한풀이 하려고 한동훈을 갖다가 잘라낸 게 아니다.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런 게 아니고 분풀이 차원도 아니고 지금 그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동훈이 죽던 우리가 죽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이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구도 고성국이 왜 입당을 했습니까? 전환길이 왜 입당을 했습니까? 외곽에 있지. 그건 뭐냐? 목숨을 건 거예요. 여기서 한동훈한테 밀리면 자기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 공격으로다가 한동훈을 잘라낸 거죠. 왜? 자기네들이 그 당권을 쥐고 있을 때 선제 공격을 해갖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조작이고 뭐고 자면 필요 없어. 무조건 저건 명분을 만들어서 잘라. 아니면 우리가 죽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가 죽어.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구들도 지금 목숨 걸었어요. 한가하게 지금 심심풀이 땅콩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당선되기도 힘들지만 무소속으로 나가고 당선되기 힘듭니다. 당선되기도 힘들지만 당선이 설사 된다 한들 국힘으로는 못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 의견들을 갖다가 쭉 보면서 그 굳이 여기서 하나를 골라라. 굳이 저한테 만약에 한동훈한테 네가 하나를 찍어 골라라. 서울시장, 인천경을, 평택, 대구, 부산 이 중에 네가 의견을 한번 내라. 그러면 정말 이준석이 얄밉긴 하지만 잔머리는 정말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이죠. 여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은 배지를 달아도 한동훈이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마치 배지를 달면 한동훈이 투사가 돼갖고 국회에 들어가갖고 막 방방 뛰면서 막 할 것 같죠?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지금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친한계 한동훈을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의기투합하겠다라는 사람은 30명이 아니고 우리가 한동훈계 그럼 되게 한 30명 이렇게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이 막판에 가서
대개 보면은 이제 그 뭐야 급한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본색이 드러나는 게 야행자처럼 본색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뜻밖에도 한동욱에는 늘지가 않았어요. 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친한 게 16명이다. 오늘 발표한 장동혁 사퇴하라, 지도부 사퇴하라 이걸 요구해갖고 성명을 낸 사람은 누구냐? 삼선 의원 김성원에서 재선의 김영동, 서범수, 박정아, 배현진, 초선의 고동진, 우재준, 정성국, 한지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사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신문 기사를 캡처했는데 입장문에서는 김성원 삼선, 김영동, 서범수, 박정아, 배현진, 김혜지, 재선. 제가 약간 좀 의아했던 서범수가 여기 서명을 했다. 아니, 김영동은 비서실장 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영동은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많이 지원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서범수가 여기에 사인을 했다. 그 다음에 고동진, 박정훈, 우재준, 정성국, 정연옥, 김건, 안상훈, 유영원, 진종호, 한지아 이렇게 1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여기 만약에 배지를 하나 단다 그러면 17명이죠. 17명이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안을 발의하려면 기초 발의가 20명이 돼야 돼. 아무리 한동훈이 특검을 하지 아무래도 특검 발의가 2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한동훈하고 의기투합할 사람은 여기 16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동훈이 그러면 우리가 최종 목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최종 목표는 22대 대통령이 되는 게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게 최종 목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배지를 달고 의정 활동을 막 열심히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되느냐 22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국회 들어가서 특별한 무슨 법안 발의할 그런 것도 좀 쉽지 않고 그리고 한동훈의 어떤 적대감을 가진 왜냐면 한동훈은 무소속으로 법안을 발의해야 돼요. 국회면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발의하면 그 발의를 갖다가 지금 이 16명이 있잖아요. 16명이 같이 사인을 해주는 예. 그런 형태 그걸 갖다가 이 뭐야 국회의원들까지는 품앗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이거 발의할 때 너희가 도와줘. 그럼 다 사인하죠. 그럼 네가 발의할 때 내가 품앗이 해줄게. 품앗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움직일 수 없는 게 지금 한동훈의 상황. 배지를 설사 단다 하더라도 그러느니 차라리 좀 얄밉긴 하지만 이게 근데 정말 얘는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이준석은 정말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가장 효율적인 거는 서울시장이다. 여기에 제가 동의한다. 무소속이기 때문에. 예, 무소속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시장이라는 거는 제2의 소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모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장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정계 산발 물러 떨어질 수가 있어. 왜? 서울시장은 직접적으로 정치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법안을 세운다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서울시. 대한민국의 부의 거의 절반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서울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이명박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하듯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근데 서울시장을 무소속으로 나갈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 한동훈 대표의 성향을 봤을 때 과연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으로 국힘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이런 뭐 보궐선거나 뭐 대구시장이나 부산시장을 나갈 성향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여태까지 했던 성향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구시장을 나갔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세 명이 경선을 해야 돼? 자, 대구시장, 한동훈 무소속, 그 다음에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그 다음에 국힘의 대구시장 후보. 이렇게 셋이서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한동훈이 압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주 그냥 전격적으로 정말 나오면 무조건 한동훈 찍는다. 이런 지역이 아닌 이상은 표가 갈리겠죠. 왜? 그구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후보 찍을 거 아닙니까? 국힘 후보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 우파표는 반이 갈리고 한동훈하고 국민의힘 후보로 갈리고 민주당은 집결을 할 거잖아요. 단일후보로 집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재수 없이
재수 없이 이쪽에 표가 갈려갖고 제가 얘기했죠. 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느냐? 김영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둘 다 나와가고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표가 갈려갖고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수 없이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한동훈 때문에 떨어졌다. 한동훈 때문에 대구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됐다. 이러면 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거봐라. 역시 우리가 제명을 잘했네. 저런 배신자, 이제는 정계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의 성향상, 한동훈은 국힘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성향상. 그러니까 국힘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한동훈은 국힘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향에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래갖고 국힘하고 대적을 한다. 선거판에서 국힘 후보와 싸운다. 이게 과연 한동훈의 그 여태까지 보여준 성향상 가능할까? 물론 뭐 평론가들이야 뭐 무소속으로 나와라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확률은 더 없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바라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더 없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한 뭐 대구시장이나 이런 보수층이 직결돼 있는 그래도 한동훈이 당선돼 거기조차도 한동훈이 과연 나갈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다. 여태까지 그 한동훈의 스탠스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아이고, 여러분 또 글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써주셨네요. 예. 신님 모사꾼 신화세븐님의 모사꾼 이준석 양희님 준덕이가 오늘 한동훈 서울시장 나가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제가 설명했죠 이거. 예, 베를코님 늦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베를코님. 이윤정님 그런 곳에서 뭘 합니까? 예, 신화세븐님 지금 오세훈 메시지는 이미 늦었다. 예, 오세훈은 끝난 것 같아요. 블루마운틴님 준떡이 김성태 헛소리 하지 말고 니들이나 나가라. 예, 아니, 김성태는 점잖게 얘기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아니, 계양을 어디 계양? 말도 안 돼, 계양에.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한동훈을 무슨 엿을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사필규정님, 선거에서 이겨야 의미가 있는 거지. 김성태 뭔 소리야? 은성님, 김성태 좋게 봤는데 영 아니네. 육천생 한동훈님, 한동훈 대표께 고마운 줄도 모르고 눈치나 보면서 양비론으로 오히려 한동훈 은근히 공격하고 당의 운명이 바람에 촛불인데도 굳이다 보고 떡이나 먹겠다고 눈치나 살피던 깜도 안 듣는 비굴한 작자들 이제야 정신 번쩍 들고 지들 목에 칼이 들어오니 똥줄 타나 보네 때는 늦으리 침묵하는 자도 동조자다 쪼다들 망하는 거죠. 네. 어쨌든 오세훈은 제가 그랬죠. 오세훈이 서울시장 될 확률이 별로 없다.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의문이다. 예, 블루마운틴님, 5년 동안 못 들어. 예, 맞습니다. 이윤정님. 그러니까요. 할 수 없이 창당해야 됩니다. 김영희님, 대선 후보 바꿔치기 할 때 박대출. 이 당원이 상대로 수상한 여론조사 전화 돌리기 있는데 한동훈 지지자들 출연 내려고 한 건지 아닌지 그때 신지호가 의문을 제기,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윤정님, 맞아요. 양희님, 국힘 여론조사 20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속자님, 맞아요. 저도 전화 받은 적 있어요. 민주당이 우리 도와줘야겠네요. 속자님, 네, 참 김성동 장로님 밑에서 원가 공천자리 하나 받고 싶나 봅니다. 이윤정님, 왜 조경태가 없죠? 정말 그러네. 조경태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아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선 의원 조경태가 없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님, 서원부는 한 대표 때, 예, 예, 예. 아, 그게 서범수, 그 인연이 있군요. 예, 한 대표 때 사무총장,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어먹고 있었네요. 예, 유현생 감독님, 유흥골통이 저것들한테 무슨 하랩이라도 된답니까? 무슨 보복복수, 저것들도 지들 언행이 저질스러워서 지들 정치생명을 걸고 하이에나들 되어 달려들 것입니다. 썩은 고기라도 굶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
한동훈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썩은 고기라도 던져주고 극우 사이비 집단의 채찍을 맞고 쫓겨날 테니 지들 살기 위해 이판사판인 거죠. 김영희, 조영태는 한동훈 쫄다고 딱지 때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는 원래 독고다이. 그렇군요. 오두만기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26년 1월 29일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되겠네요. 신당 창당을 얘기하는 어떤 패널도 없었어요. 방송 금기형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 한통령 채널이 계속 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네가 맨날 신당 창당 타령을 하니까 다 떠난다. 그놈의 신당 타령 좀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가 됐든 간에 근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22대 대통령이 되려면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 절대 국힘의 후보로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두고 보시면 알아요. 예. 4년만 기다리세요. 4년만 기다리세요. 김영희님, 지자체 안 나간다고 했는데 준덕은 왜 펌프질할까요? 자기가 국힘 당대표 되고 서필경님 위원정당으로 해산이 정답인 듯한데 그렇습니다. 아, 술라미님, 서우수 위원은 한 국립대 사무총장에 있어요. 진학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정님, 신당 창당이에요. 후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좀 갔지만 그래도 질문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오늘 제명했잖아요. 제명과 동시에 퇴진운동. 지금 아까 오세훈 퇴진하라. 그 다음에 뭐요? 지금 오늘도 우리 그 친한동훈계 분들이 우리 이제 지지자들이죠. 지지자분들이 거기 모여갖고 퇴진하라. 구호를 외치고 뭐 그랬습니다. 또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당연히 이제 뭐 지도부 퇴진하라. 장동 퇴진하라. 그렇게 구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명과 동시에 퇴진운동이다. 장도영, 미운명도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명은 현실이고 장동욱이 퇴진운동한다고 퇴진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퇴진을 갖다가 퇴진운동하면 장동욱을 퇴진시킬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세요? 퇴진운동 하더라도 장동욱을 퇴진시킬 수 없죠. 예? 그거는 너무 좀 그거를 우습게 보는 듯한 그런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퇴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센 놈이 올라오겠죠. 더 센 구구가 올라오겠죠. 전향길 고성국 등등 더 센 구구가 올라오겠죠. 왜냐? 어차피 구구도 목숨 걸었어요.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차피 수성을 해야 돼. 강력하게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퇴진 운동하냐고 무슨 뭐 퇴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지방선거를 폭망하면 6월 3일 날 지방선거를 보면 한동훈을 갖다가 열렬히 찾을 거다. 역시 한동훈밖에 없네. 봐라. 장동혁 갖고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선거 폭망하면 한동훈을 갖다가 모셔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안 모셔온다. 모셔올 이유가 없다. 아니 목숨 걸고 잘랐는데 왜 그걸 갖다가 다시 모셔옵니까? 예? 절대 안 찾습니다. 왜? 지방선거 폭망을 갖다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방선거 폭망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이미 예견된 거고 폭망하는 거는 그 지금 걔들의 목표는 뭐예요? 당권을 지키는 거예요. 당권을. 이 당을 장악하는 거지 선거를 갖다가 뭐 해갖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이재명 정권과 맞서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제거의 1순위가 이재명이 아니라 그구들의 제거의 1순위는 한동훈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그구들이 하는 얘기야. 1순위가 한동훈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오늘 잘라낸 거다. 이렇게. 지방선거 폭망해도 절대 한동훈 찾지 않는다.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여태까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거는
그 오늘 하루 종일 나온 그 핵심 그 얘기입니다. 네, 핵심 이슈를 갖다가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혹시 다른 얘기가 있으면 채책에 써주시면 제가 또 읽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신당 창당해야 후보됩니다. 목사동님, 저는 요새 민주당의 위원정당으로 해산시켜주면 표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사실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네요. 국힘을 없애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양희님, 사퇴 가능할까요? 네, 사퇴 안 하죠. 장동혁이 왜 사퇴합니까? 네, 양희님, 맞아요. 블루마운틴님, 고성국이 지금 코미디 같은 얘기죠. 네, 근데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양희님, 조가재님이 그거는 20년 해먹는다고. 이현정님, 그건 아니에요. 이현정님, 맞아요. 양희님, 절대 안 모셔오죠. 한동훈은 모셔오지 않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저것들은 선거에는 관심이 없는 인간. 예, 맞습니다. 이현정님, 국힘 구성원이 틀려먹었는데 왜 한동훈을 다시 부르겠어요? 동의합니다. 시원생 감독님, 우리는 한 대표께서 우선은 서울시장이라도 돼서 기반을 다지기를 바라지만 준돌의 사악한 의도도 정적 제거에 있다고 봅니다. 나경원이 오면 나가도 상관없지만 오세훈이 본선에 나왔는데 나가면 오세훈과 완전히 척지죠. 준돌 의도는 그런 식으로 싸움을 붙여서 오세훈도 한동훈도 제거하고 싶은 거죠. 사악한 새끼, 잔대가리, 돌 굴리는 소리, 요란, 얄팍한 준돌. 근데 어쨌든 뭐 누가 얘기하든 한동훈은 서울시장 안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뭐 보궐선거나 다른 뭐 지방선거, 뭐 대구시장, 부산시장 이거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양희님, 부산 대구만 당권 잡으면 되는 거죠? 네, 그게 구구들의 생각이에요. 사필리용님, 한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듯. 맞습니다. 술라미님, 친한계 의원들 퇴출 작업 그거들 들어갔어요. 고성국 전략계략. 예, 김영희, 유어게인이 장동 의원 넣고 버리면 퇴진 가능할 것 같음. 신동욱, 김재원 꼬드겨서. 그렇기 때문에 장돌이 자기가 불쏘시개로 이용당하고 버림다 안 당하려고 지금 그렇게 눈치 보면서 온갖 거를 다 해주잖아요. 원하는 대로 뭐 잘라라 그러면 자르고 뭐 해라 그러면 하고 지금 장돌도 파리를 갖다가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많이 안 일 텐데 그 뭐라고 그랬어요? 고성국이 휠체어를 타고라도 와서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얼른 퇴원하지 않았습니까? 월요일날 월요일날 퇴원하지 않았습니까? 얼른 아이고 깜짝이야. 고성국 나 여기 있어. 내 자를게. 제발 날 자르지 마. 예?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나와서 잘라라. 이 한마디에 모든 거를 다 여러분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지금은 많지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송석준 얘기가 약간 기가 막힌데 뭐 길게 썼어요. 이것도 뭐 오늘 언론에 굉장히 많았는데 계속 뭐 장동혁 엄청 까댄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장동혁을 까댄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페이스북에 아주 길이 좀 글이 긴데요. 그 부분만 이제 하자면 이런 거 이제 선거 얘기를 하고 선거 참패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게도 충원을 드립니다. 왜 오늘의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또 일부 당원들과 동료들 의견을 비판을 받게 되었는지 곰곰이 성찰하며 당이 하나가 되는데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아니 지금 한동훈이 잘못한 게 뭐 있죠? 예? 뭘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뭘 성찰하라는 거야? 이 양비론 왜냐하면 성석준도 뭔가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경만 뒷담 까면은 후환이 두려워. 그러니까 한동훈도 야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국힘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사람 입 꽉 다 쳐다물고 그냥 장도연 눈치 보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힌트를 갖다 드리죠. 오세훈이 왜 서울시장이 안 되느냐. 자, 오늘 빅 뉴스가 나왔는데, 자, 이재명이 6만 가구를 갖다가 공급하겠다. 서울시에. 그래갖고 뭐 태릉 골프장, 에다가 아파트 짓고, 뭐 과천 경마장, 방접사 부지에 아파트 짓고, 용산에 아파트 짓고, 뭐 캠프기에 아파트 짓고, 해갖고 어쨌든 6만 가구를 갖다가 공급하겠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문재인 때 시도를 했다가 그 주민들 반대로 뭐 이게 좌초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국토부 장관이 물론 이재명의 명을 받았겠지만 국토부는 영끌이 공급이다. 6만 가구 본다. 그랬더니 바로 서울시에서 오세훈이 반대를 했어요. 정부 공급 대책에 문제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뭐 서울시하고 상의도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 이거 다 문재인 시절에 했다가 다 취소되고 안 되고 했던 거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발표했을까요? 이재명 확신하는 거죠. 왜? 6월 3일이 되면 오세훈은 서울시장 아니야. 오세훈은 민주당,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민주당 사람인 거야. 6월 3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이 이렇게 갖고 6만 가구를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민주당 후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Yes, sir. 뭐가 필요하십니까? 서울시가 적극 협조해갖고, 어쨌든 다 청소해 시키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세훈이 서울시장 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뿔따구가 안 되겠어요? 장도혁한테. 장도혁 바로 사퇴! 지도부 사퇴! 예? 야, 너 때문에 내가 서울시장 날아가게 생겼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사필 형님 한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듯. 예, 맞습니다. 별로 없어요. 결국은 뭐 이 옵션 저 옵션 계속 지금 시행착오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얘기했죠. 당대표 쫓겨날 때 사실 저는 오늘 조금 기대를 했어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제가 기대한 얘기를 갖다가 좀 하겠습니다. 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어요. 네. 자, 제가 한 주간 동안에 한통령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월 19일에서 1월 26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지선영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과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지성영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기대했던 거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게 뭐든지요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오전에 9시에 제명이 결정됐어요. 2시에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모든 언론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한동훈 입을 갖다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이걸 똑같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에서 잘려나갔을 때 최고위원들이 막 사퇴 내고 해갖고 무너져갖고 잘려나가서 그때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지금 한동훈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당대표 사퇴변에서. 그때 딱 한마디만 좀 해달라. 제가 신당 창당을 해서 제 정치의 이념, 제 신념을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표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딱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없이 그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갔어요. 제가 오늘도 사실은 그냥 속마음으로 기대했던 건 뭐냐. 모든 언론이 이게 초유의 일이거든요. 전 당대표가 딸린 게 처음입니다. 최초의 일인데 모든 언론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한동훈표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당 창당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정말 한동훈은 영웅이 됐을 거다. 예, 대한민국의 영웅이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갖다가 완전히 뒤흔들고 뒤엎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잘릴 거를 갖다가 미리 알지 못했구나라고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그 쇼츠 영상에 보여드린 그 전부예요. 그 문장이 전부예요. 예, 그 얘기하고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고 당대표 때 나갔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당대표 쫓겨나갔던 그 논지를 갖다가 똑같이 기다려달라.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당대표에 가고 돌아오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아시죠? 네, 무슨 뭐 책을 쓰고, 무슨 뭐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을 쓰고, 무슨 토크쇼를 하고, 뭐 책에 대한 뭘 하고, 그렇게 하고 자리를 잡는다 싶었는데, 잘렸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컴백을 하려면 또 그 과정을 또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토크쇼 2월에 합니다. 그럼 또 토크쇼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뭐, 한동훈 뭐, 그 취소해라, 철회해라, 쟁동형 물러서라, 그래갖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집회하고, 또 이 판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방선거가 6월 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라는 건 뭐냐? 선거로 결판이 나는 거야. 대통령 선거로 결판 나는 거야. 국회의원 선거로 결판. 국민이 심판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옳았는지, 아니면 국힘이 옳았는지, 민주당이 옳았는지 선거로 심판이 나. 이건데 이번 선거는 불 보듯이 뻔해.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옳았다라고 80%를 몰아줄 것 같아. 지금 한동훈을 잘랐으니까 더 몰아줄 것 같아. 80% 이상 몰아줄 것 같아.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한동훈이 이번에도 소득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매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우신조로다가 모든 국민이 이 마이크를 내 입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냥 딱 한마디 신당 창당해서 한동훈 표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가요? 제가 대신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그 힘들면 예? 그러니까 또 한 번의 큰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돌아오긴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는 한동훈을 갖다가 22대 대통령 세우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일단은 한동훈이 지방선거에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힘을 갖다가 미룰 수도 없죠. 당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힘을 갖다가 지원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장동혁하고 국힘에서 너 당원도 아닌데 왜 배나라 감나라 난리를 치는 거야. 예, 기분 나빠할 거대. 한동훈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정말 세간의 그 호사가들처럼 한동훈이 그런 무소속으로 출마해갖고 뭐 대구시장 출마하고 뭐 서울시장 출마하고 이렇게 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이럴 거냐? 여태까지 한동훈 성향을 보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음, 그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은 이번 지방선거에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조용하게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 사태를 예의주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토크쇼, 예, 토크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제 그랬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한동훈의 성향을 갖다가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알아요. 예. 하지만 한동훈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비관론적 낙관주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잘 될 거야. 제가 그 쇼츠 영상 올려놨잖아요. 저는 비관론적 낙관주의자입니다. 하다 보면 어쨌든 끝에 가선 잘 될 거야.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끝에 가선 잘 될 거야. 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속보 방송 보세요. 제가 11시 11분 1111 속보 방송을 했는데 제가 그때 강조한 게 뭐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판을 그렇게 짜면 뭐 한동훈이 원치 않건 원하건 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어쨌든 간에 판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변수가 뭐냐?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인내력을 갖고 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예. 아이고, 여러분 또 많은 글을 써주셨네요. 김영희님, 윤어게인이 장돌 이용해 먹고 버리면 퇴진 가능. 예.
아, 양희님, 퇴출 전략? 미친놈들. 제숙리님, 찐찐 배신자 장동혁은 한동훈 제명하려고 단식했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게 무슨 뭐 법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쌍특검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한동훈을 자르기 위해서 이 보수를 결집시키고 누굴 끌어들였느냐? 박근혜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자신감. 하나는 리얼미터 40대 40도 똑같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박근혜 보수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이 와갖고 자기 편 들어줬다. 그것 때문에 단식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희님, 송석준 어처구니 없어요. 주새끼 같아도. 저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뭘 반성을, 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반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잘못한 게 없는데. 장동한테 명분 주는 거, 이 윤정님, 저도 그 말에 실망했어요. 돌아오고 쫓겨나고, 돌아오고 쫓겨나고. 예, 맞아요. 양희님, 국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이윤정님, 맞아요. 예,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정님. 목사동님, 천우신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동훈의 인기를 성우신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예, 이윤정님, 대통령이 되긴 할까요? 양희님, 어떡해요? 깡 없어 보여요. 신화세븐님, 내란옹호 범죄를 철저히 수해서 퇴출했으면, 근데 여러분, 그 의외로 변수가 많아요. 제가 끝까지 한동훈한테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제기했던 하나님의 뜻이 한동훈을 향하고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고, 자, 두 번째 변수는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구들이 한동훈을 갖다가 일단 제명하는 거. 그래서 국힘에서 쫓아내는 것.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와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지방선거 전후로 해갖고, 그거 있잖아. 없어질 당, 위원정당으로 없어질 당을 왜 찍어주냐. 너희 표가 사표가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어달라.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뭐예요? 정청래는 이 위원정당 해산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어. 지방선거에서. 그래갖고 만약에 정청래가 그걸 써갖고 압승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온 시장은 다 민주당. 서울시장, 대구시장, 부산시장, 세종시장, 잠깐, 인천시장, 온 시장이 다 민주당. 그 다음에 뭐야, 온 도지사가, 팔도 도지사가 다 민주당. 이렇게 장악이 되면 정청래는 뭐예요? 아니, 거기서 대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8월 달에 전당대회 하나 많아야 무조건 정청래가 재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정당 카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지방선거 전후로 해갖고 두고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헌재는 용인입니다. 헌재 구정상 무조건 용인이에요. 예? 왜냐면 증거가 차고도 넘쳐. 예? 그 용인할 이유가 차고도 넘쳐. 그리고 거기는 이미 3분의 2가 다, 다 이재명파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 국힘이 극우들을 없애는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은.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열이 받지만 조금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목사동님, 한동훈의 이런 스타일 때문에 인기를 얻은 것이죠. 예, 한동훈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예. 오두막님, 왜 용기를 못 낼까요? 국힘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육칠생한노님, 오늘 회견 지켜보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돌아오겠다 듣고 앞으로의 거취는 정하지 못했음이라고 해석함. 오늘 1차 기회는 그냥 지나쳤고 2차 기회는 윤꼴통 1심 재판 결과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그것도 안 되면 지선 끝나고 개싸움 나고 국짐 지형 변화 없을 때 예, 맞아요. 그 스케줄대로 기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예, 사필기념님 평생 걸려서 결국 그것을 압축해서 겪고 있는 듯 유시원 그것조차 안 되면 결국 위원정당으로 해산되었을 때가 진짜 마지막. 예, 제속리님 끝까지 한동훈으로 뭉쳐야 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한동훈을 22대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야 이거는 뭐 거창하게 무슨 대한민국의 재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소박하게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면 이건 이제 저희들하고 직결된 문제죠. 예.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저희들은 그래도 뭐 좋은 시절에 살았다고. 경제 성장을 갖다가 뭐 7%, 8% 그런 시절에 살았고, 입사 원서만 내면은 삼성, 현대에서 그냥 1년에 2,000명, 3,000명씩 뽑을 시절에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애들은 뭐가 죄가 있습니까? 우리 손자, 손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었고, 나라가 제대로 보는 걸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한동훈을 꼭 22대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충격적인 제명 사건 때문에 많이 상심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그 한동훈이 얘기하는 비관주의, 죄업 낙관론자를 우리도 받아들여 갖고 궁극적으로는 잘 될 거야. 예? 궁극적으로는 잘 될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즐겁고 행복한 목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변함없이 금요일도 저녁 7시 30분 한통령 정기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필이 형님, 저는 돌아오겠다는 말이 말하지 않는 계획이 있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신하세우님, 책임당원들을 생각하시는 한동훈님, 예, 지금 한동훈 대표는 끝까지 탈당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탈당 안 했어요 아직. 계속 책임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육시원생 한동훈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이든 타이든 국짐족사에서 일단 풀려났으니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심상하지 마시고 다들 건강 챙기시길. 맞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는 풀려났잖아요. 국힘에서 일단은 당적은 빼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계획하에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